부인이 들어왔어요. 자, 오늘 지금 바빠요, 기자들이. 그 정치부 기자들은 국회 국조, 그다음에 법조팀은 지금 헌법재판소 난리가 났을 텐데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6차 변론. 오늘도 또 거짓말 대잔치를 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오늘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쉽지 국회 않다. 국조는 사실은 국조보다는 이제 형사재판 진행되니까 형사재판하고 탄핵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탄핵에서 오늘 변론길에는 이제 곽종군이 나옵니다. 네. 곽종군의 진술 태도를 봤을 때는 이미 있었던 이준우나 여인영 사령관하고는 좀 달라질 완전 거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의 국조에서 아주 강하게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요인, 의원 그 얘기 비롯해서 많은 내용들이 좀 오갈 건데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곽종군이 아주 강하게 얘기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홍장원 1차장도 국회에선 진짜 세게 얘기했는데 약간 윤석열 면전에 딱 쓰니까 허리 숙여서 인사하고 앉아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게 네. 그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어떻게 외면을 가림막이라고 해버리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돼요, 사실은. 가림막 설치하고 저희가 한다.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네. 성범죄 사건에는 무조건 설치해달라 합니다. 아니면 퇴정시켜요. 근데 윤석열 퇴정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밖에 있다 돌아갈 수는 예, 없으니까 가림막을 최소한 해놔야지만 진술할 때 예. 최소한 눈은 안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눈 보게 되면 그래. 강하게 말 못해요, 사람인 이상. 그게 사람이- 그래서 곽종군도 부하합니다. 네. 대통령이었고 네. 아니, 대통령이고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곽종군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여인영하고 이진우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얘기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림막은 근데 본인들이 또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진우 사령관. 예, 이진우 사령관 이제 원하냐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역량은 어느 정도 받겠죠. 그런데 가림막을 설치를 하면은 특히 뭐 홍장원 1차장 네, 이런 사람이 네. 그러면 내가 좀 나약한 사람이란 거를 좀 보여줘. 그러니까 사람의 레이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란 거를 좀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있어도 나는 얘기하겠다.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곽정근이나 뭐 이분들도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최초 진술에서 바뀐 사람이 누구며 최초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누구냐. 맞아요. 그러면 크게 보면은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상훈 아예 나오지도 않네 진짜. 예, 네. 이진우 같은 경우에는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검찰에서 했는데 네. 그거를 또 이제 나중에 부인하지만은 예. 그거 오늘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증언들이 있었다라는 건 이미 다 확인이 네.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안 바뀐 사람이 지금 대표적으로 2명. 그게 홍장원과 곽종근. 네.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홍장원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재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군사법정에서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5명이 있는데 네. 지금 뭐 박안수부터 해가지고 지금 5명이 있는데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과 감형을 좀 하려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전략들이 바뀌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진우라든지 네. 여인영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윤석열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윤석열이 앞에 있는 데서 본인이 이 검찰에서나 이제 법정에서 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진술 거부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데 곽종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그 재판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네. 좀 더 이제 감형 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얘기 들었던 거를 네. 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미 국조특위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곽종근 네, 네, 그저께. 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곽종근 사령관하고 오늘 707 특임 단장 했던 네. 김영태 예. 대령도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분 막 울었었잖아요. 그 김현태 같은 경우에는 부하들 책임이 없다, 다 내 책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곽종근 사령관하고 비슷한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두 분이 특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 옥중 노트를 맞아요. 통해서 얘기한 걸 보면. 아니 자기들이 계엄 다 일으키고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상황이 딱 발생을 하니까 다 우리한테 책임 미루고 군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김용현, 윤석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그 심리적인 그래서 뭐 저도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 앞에서 쉽게 말은 못하지만 뭐 이런 장면을 그냥 제가 혼자 그려봤어요. 네.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런 장면. 윤석열 뭐 내가 언제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이런 장면. 했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전화하셨잖아요. 막 김현태 옆에서 울고 막 뭐 이런 장면을 네. 그려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윤석열이 거기서 좀 약간 광분하는 모습까지 네. 아마 그런 장면이 왜냐하면 이번 5차 때는 좀 그런 네. 장면이 없었어요. 그렇죠. 홍장원이 말씀대로 그 강하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딱 그만큼만 했었어요. 절제되게. 근데 했던 것 그 같거든요. 김계리 변호사 41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무슨 검사가 피고인 신문하듯이 완전히 막 그렇게 약간 그 미소 띄우면서 뭐 증인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좀 너무 그렇게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마치 무슨 국회에 뭐 상임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가 탄핵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네. 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추인단이 검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쌍방이 붙는데 판사가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 형사재판 구도는 뭐냐면 검사, 변호사, 피고인 붙고 있고 판사는 계속 가만히 보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핵 심판의 좀 특징 놀라운 점 우리가 형사와 다른 점이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재판관들이 질문을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형사재판에 재판관들 거의 안 끼어들어요. 질문하기도 하죠. 하는데 네. 매우 중요한 질문 한두 개 하고 말지 네. 지금처럼 뭐 모든 상황에 끼어들지 않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네. 자기가 무슨 검사인 양 행동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전략상 맞지 않다고 보고 아,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 하고 그 영상들이 짤로 많이 돌고 네, 있어요. 네. 김계리 변호사하고 답변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팀이 아니고 각자 하나씩만 준비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홍장원, 너는 이진우. 그 느낌이 너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막 마이크 뺏고 막 딱 그게 진짜 어설퍼 보이는데 네. 사실은 가장 나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엑스맨이다. 지금 보면 남들 할 땐 자기는 하품해버려요 뒤에서 찍고 있는데 하품하는 걸 뭐 졸리면 하품도 할 수도 있고 네. 뭐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뭐 틱틱 증상 일어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그런 장면들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재판관들이 그런 것도 봅니다 사실은. 재판관이 8명 9명 있잖아요. 네. 지금 1명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하지 않는 재판관 뭐 하겠습니까? 주무시겠어요? 그렇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계속 동태를 살펴요. 어떻게 하고 있나? 저는 그랬거든 판사할 때. 왜냐면 내가 내 주심이 아닌다 하더라도 그러면 변호사 모습도 보고요, 증인들의 모습도 보고요. 그 큰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모습에 저는 지난번 5차 때 김계리 변호사 등등 그 변호인 측에서 했던 것들 상당히 나쁘다고 봅니다.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하면서 바뀐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대놓고는 안 자더라고 변호인들이. 이러고 그냥 한 30분 1시간을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건 없어졌어.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이 가끔 자 이렇게 본인이 자. 이상팍서. 근데 그 김계리 변호사는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태도를 좀 고쳐야 되겠다. 그게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이제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불러일으키겠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아니 말을 본인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물어보고, 뭐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봐, 상황에 따라서. 근데 말을 시켰으면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답변 안 들어. 됐어요. 됐고요. 예. 그게 뭐야? 가끔 국회에서 근데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해요. 예. 아니 근데 프레임도 잘 바꾸더라고. 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랑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입니다. 이렇게 홍장원 차장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당 간사, 여당 간사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한 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다른 거 떠나서 나는 홍장원 차장이 그 얘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증인으로 나온 거지 피고인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 통신기록 조회까지 했더라고요. 누구랑 이렇게 했는지. 와 그래서 진짜 굉장히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도움이 들었어요. 안 됩니다. 제가 장담컨대
도움이 안 됩니다. 변호사의 행동 하나하나도 지금 눈에 띄는 거고요. 네. 지금 변호인단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불협화음에 거의 보여요. 졸거나 하품하거나 마이크 뺏거나 헛소리하거나 네. 남의 증언들 진술 끊거나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행동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매우 그런 부분들을 안 좋게 볼 거고요.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윤석열한테 갑니다. 그렇군요. 예.